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은 비교적 괜찮은데 점심만 먹고 나면 유독 몸이 무겁고 졸립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겠지 대부분 이렇게 넘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5세를 넘어가면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왜 점심이 혈당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자극적인 정보보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변화의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둔해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도 몸이 그 에너지를 바로 처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점심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왜 하필 점심일까요? 아침은 몸이 막 깨어난 상태라 대사가 비교적 활발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 식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반면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심은 다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에 먹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심은 좀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55세 이후에는 아침보다 점심, 저녁보다 점심이 혈당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심 이후의 혈당 반응이 오후 활동량, 저녁 식사, 심지어 수면 상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심에서 한번 흔들린 혈당은 하루 종일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3시쯤 단 것이 당기거나 저녁 식사 전에 이미 몸이 피곤해지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점심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 몸은 다시 당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패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면서 몸의 대사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점심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 사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55세 이후 혈당을 흔드는 점심의 공통점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씹는 과정이 거의 없는 점심입니다. 죽, 주스, 부드러운 빵, 간단한 음료 한 잔.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사는 몸 입장에서 보면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행위가 아닙니다. 씹는 동안 침이 분비되고 소화효소가 활성화되고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음식은 그대로 위장으로 넘어가고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탄수화물만 있고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사입니다. 밥, 면, 빵은 있는데 근육을 자극할 재료가 없는 점심. 이런 식사는 혈당을 받아줄 공간이 부족해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재료입니다. 55세 이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저장고가 됩니다. 근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당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단백질과 함께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점심을 가볍게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는 게 좋다 이 말은 30대, 40대까지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먹은 점심은 오후에 혈당을 흔들고 그 결과 저녁에 더 많이 먹게 만들고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을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점심에 샌드위치 하나만 가볍게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고프고 간식을 찾게 되고 저녁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결국 하루 총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혈당은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음식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식사의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은 점심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혈당이 잘 관리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음식의 종류보다 원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 혈당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흡수 속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당으로 바뀌는지를 본능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흰 쌀밥과 잡곡밥은 다릅니다. 식빵과 통곡물 빵은 다릅니다. 과일 주스와 과일 그대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식사를 선택할 때 이게 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릴까? 를 자연스럽게 체크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차이, 근육을 깨우는 점심을 먹습니다. 55세 이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근육이 반응하지 않으면 혈당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중 점심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면 오후 내내 근육이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콩류.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심에 단백질이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차이, 포만감이 오래가는 점심을 선택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3시간, 4시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식사. 이것이 오후 혈당과 저녁 식사를 좌우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사는 단순히 양이 많은 식사가 아닙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간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반면 빠르게 소화되는 식사는 금방 배가 고프게 만들고 간식을 찾게 만들고 결국 혈당을 흔들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줄지 않아도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살을 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챕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야기입니다. 많은 55세 이상 분들이 이미 충분히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혈당 수치는 높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줄이세요, 더 빼세요 라는 말은 현실적이지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55세 이후에는 문제가 지방이 아니라 근육 부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혈당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 이것이 중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시기에 무작정 줄이는 식사는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더 예민해지고 혈당은 더 쉽게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의 혈당 관리는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받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최소 1.0g, 가능하면 1.2g 이상이 권장됩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최소 60g, 가능하면 7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3끼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활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이라도 걷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55세 이후 혈당 관리는 빼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바꿀 때 음식 이름부터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55세 이후 점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담당합니다. 샐러드, 나물, 쌈채소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심에 채소가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채소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근육이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담당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끼에 최소 20g,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손바닥 크기만 한 고기나 생선 한 조각 또는 두부 반모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셋째, 오후까지 에너지를 유지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이 담당합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먹는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식빵보다는 통곡물빵, 이렇게 선택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점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저녁 식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점심입니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할 필요 없습니다. 34가지 패턴만 만들어두고 돌려가며 먹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간의 결과를 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는 가장 빠르게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점심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오후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삼시 간식이 당기지 않고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녁 선택이 달라집니다. 과식하지 않게 되고 야식을 찾지 않게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수치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 혈색소가 내려가고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개선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점심 한 끼만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채소를 조금 더 추가하거나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챙기거나 밥을 잡곡으로 바꾸거나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5세 이후 혈당 관리는 점심에서 시작됩니다. 점심이 하루의 혈당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채소, 단백질, 적절한 탄수화물. 이 세 가지만 챙겨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심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